다양한 생각이 모이고 부딪히고 새로운 시야를 만드는 곳 공영제 사고장터 여기는 공사장. 공사장. 자, 오늘 주제는 어디까지 공감해야 될까 갖고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어, 이 주제가 번뜩 오늘 떠올랐어. 음, 내가 어디까지 공감을 해야 상대가 공감이라고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갑자기 문득 떠오르더라고. 음, 음, 자, 어디까지가 공감이라고 생각해? 나는 일단은 그 음, 공감을 뭔가 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공감을 바라는 사람 음흠, 그런 이제 말하는 사람이 음, 이 공감을 어떻게 보면 바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음, 어느 정도 말할 때 공감을 해야 되잖아. 내가 말할 음, 때 음,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이라는 게 청취의 또 표현이니까. 음. 그래서 이 어디까지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고민을 얘기했어. 그 음, 고민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될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될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은 보통 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가까운 사이에 있을 때는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친구한테는 공감을 해주는데 그 이상 내가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음, 어, 나는 이제 그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일단은 그 상대가 나와의 친밀도 그 지점에 따라 내가 어느 정도 그거를 컨트롤을 한다 생각하는데, 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나와의 관계도 따라서 음, 어떤 관계냐에 따라 음, 내가 이 공감을 어느 방향까지 해야 할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가 좀 음, 갈리는 것 같은데 음, 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뭔가 가까운 거리 거의 나와 인접한 사람이면 음, 뭔가 음, 공감을 어떤 방향에서 많이 하는 것 같냐면은 뭔가 현실적이고 음, 더 진중한 공감이 음, 진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공감보다는 현실적으로 말을 해야지. 음, 왜냐면 현실적인 건 좀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나도 이제 가까운 사람이면은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방안을 해주고 이제 나와의 약간 좀 친밀하지 않거나 좀 그런 음, 사람일 경우에는 나도 공감을 뭔가 감정적으로 음. 해주는 것 같아. 감정적으로. 감정적인, 상대를 위해서 하는 나의 조언이 상대에게 그 고민을 오히려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는 얘기 같은데, 음, 근데 이게, 음, 그 이 지점이 헷갈린다는 게 나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에서도 그 지점이 또 헷갈리는 거야. 내가 진짜로 얘를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을 때 이게 조언이 아니라, 어? 음, 오지랖이 될까 봐. 그래서 그 조언이라는 지점도 헷갈리는 거지. 음, 그래, 공감을 그래서 이 조언을 했을 때 혹은 그냥 공감해서 내가 공감을 해줄, 잠깐만. 어, 음, 공감을 해줄 때 공감도 어디까지 공감을 해줘야 되는지, 이 조언도 어디까지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이 지점이 분명한 건 아니지만 음, 굳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자는 거지. 그 공감의 지점은 어디까지가 괜찮은 건지, 음. 이 조언의 지점은 또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게 뭔가 다른 결로 또 말을 해보자면은 음, 사랑 같은 걸 예를 들자면은 음, 사랑도 내가 이 음, 다른 사람을 볼 때 음,
뭔가 사건 말고 그냥 사람 자체를 볼 때 음,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지점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내가 음, 단순히 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 사랑인 건지 이 공감도 어떻게 사랑 같은 예로 보자면은 이 음, 공감하는 지점이 그냥 뭔가 이런 뭔가 대꾸 그런 말 하는 거를 대꾸는 아니지만 뭔가 들어주는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공감 지점 형성하는 그 지점이 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네. 우리 뭐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나눠보는 거니까. 음, 그러면은 공감을 어느 때 하는 것 같아? 공감의 이 뭔가 사건을 보자면은 공감이라는 게 뭔가 상대방이 어떤 거를 겪은 다음에 음, 뭔가 말을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뭔가 좋은 일을 당했든 안 당했든 음, 뭔가 감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음, 이 공감을 어느 때 많이 해주냐면은 보통 음, 상대방 말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는데 음, 상대방의 말 중에 음, 그런 말의 대화 형태 종류가 음, 이제 보통 자기가 겪은 일이나 그런 걸 음, 말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보통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공감을. 공감이라는 그거의 범위를 조금 좁혀서 그러면 음, 상대방이 너에게 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너에게 얘기를 했어. 음, 그때 상황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공감의 제스처는 어떤 것 같아? 상대방이 어, 힘든 일? 뭐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너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가까운 관계야. 그러니까 뭐 음, 보통 멀리 있는 사람이 너한테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감정을 나누잖아. 공유하잖아. 그치. 그 공유하는 그 과정에서 너는 보통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음, 예를 들어 잘 된 일이 있어? 음, 그러면은 잘 된 일에 대한 어떤 반응이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반응하고, 음, 그런 반응이 이제 공감이잖아. 반응이. 그치. 감정이든 뭐 이런 공유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 반응하고, 어떻게 음, 반응하고 너한테 다시 얘기해 주는지가 공감인 것 같은데, 그런 좀 현상적인, 사전적인 좀 의미보다는, 음, 내가 궁금한 거는, 이런 공감이 어디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음,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있으면은, 진짜 너무 잘 됐다. 까지가 뭐 일상적으로 베스트잖아. 음, 근데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를 해보자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이게 좀 정리하자면은,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 음,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너한테 아니면은 나의 고민이 있어. 음, 고민이 있는데 너한테 얘기를 했어. 음, 그 얘기를 했을 때 너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지. 음. 음, 예를 근데 들어 내가 너한테 음, 나 이번 달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너 모르겠어 잘. 음, 이렇게 너한테 얘기를 했어. 음, 이때의 공감은 어떻게 해야 공감으로 갈 수 있는지. 음. 이 공감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바라는
답이 있는데 그 음, 답을 아예 어, 모르는 경우에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말했을 때 그 음, 상대방도 보통의 나 같은 상황에서 어, 어떤 답을 결과값을 도출하는지 궁금해서 어, 그 사람과 나와의 이제 결과 그런 답을 음, 정해놓은 게 같은지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음, 한번 그런 일들을 다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음, 그럴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상대방이 힘든 일이나 그런 거를 나한테 물어봐서 음, 그게 어느 정도가 공감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음, 이제 일단은 그 당사자가 된 것처럼 그 말을 한 사람의 일을 직접 내가 상상을 해봐. 나 같으면 어떤지. 음, 그래서 일단 내 경우에는 이러 할 것 같아 라고 먼저 말을 할 것 같아. 음. 이 공감이라는 게 어찌됐건 그 상대방의 감정이 나눴을 때 그 감정에 대한 동의가 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공감인 것 같은데 음, 그 공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조언까지 간다든지 혹은 음, 동의보다는 오히려 그 공감을 오히려 못하고 주체를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꿔서 그래요? 근데 나라면은 뭐 약간 내 생각을 오히려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음,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음, 내가 이번에 편의점에서 하는데 음, 편의점 밤에 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음, 이렇게 했을 때 공감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내 그 뭐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힘들겠다까지가 음, 공감인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상대가 내가 느끼기에는 그건 나도 알지라고 하는 음. 경우와 혹은 어, 어,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 또 다른 생각을 좀 가져와서 말을 해보자면은 음, 이 공감의 이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음, 다른 예시로 들자면은 음, 뭔가 공감의 자체가 음, 이 결이라는 게 학생과 학생이 음, 어떤 문제를 두고 이제 음,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공감의 한 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아예 음,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아예 학생과 선생님이 되는 그런 결도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아예 한쪽에서 뭔가 조언과 엄청 진짜 내가 겪은 일처럼 거기서 더 엄청 많이 조언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힘든 거에 대한 음, 공감을 일단 감정에 대한 공감을 했고 음, 공감을 했으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한 거니까 내가 이입을 할 거 아니야. 음, 그 이입을 했을 때 어, 그러면 나라면은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상대방한테 해주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조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오지랖이 될 수도 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은 그 조언과 오지랖의 사이 경계를 잘 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 뭔가 이 돌다리도 건너려면은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것처럼 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말들을 음, 왜냐면 내가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음, 내 원래의 말에서 약간 변질해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음, 내 원래의 말을 최대한 말을 해. 음, 그다음 다음에 이제 음, 상대방이 아 오케이 상대방이 오케이 했는데 음, 동의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을까. 아 오케이 너의 들어준 친구야 고마워 공감해줘서 고마운데 이제 너의
그 즉각적인 피드백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그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 얘기를 하는 게 조언이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고 일단 음, 1순위로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 해. 그럼 음. 그때 이제 내가 해야지. 안 그러면은 오지랖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어, 최대한 말을 다 해주고 어, 이제 그 고민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 그 내가 했던 조언이나 아니면 공감의 형태를 좀 그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음, 그 다음에 말을 해야지, 판단을 해서 말을 해야지. 어,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음, 내가 할 수 있는, 만약에 공감하는 자가 할 음,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음, 그냥 그 문제를 말했던 음, 사람한테 최대한 음. 말을 해주는 거지. 공감의 말을. 그러니까 예를 많이 들어, 속상하겠다. 그럴 때 어, 나 같으면은 이제 어떠어떠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수용하고 공감해줘서 그러니까 고마워. 맞아. 내가 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정확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공감일 거잖아. 그러니까 어, 그 고마워까지가 공감인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까지가 공감인 건지가 그 지점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거 주제를 발췌했다. 음, 어, 그 지점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이제 음, 음, 일단은 내 생각엔 보통 보통 조언까지 많이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음, 어, 까지가 공감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음,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과 이유는 무엇일까? 음, 그게 바로 그거는 상대방이 조언을 했을 때 내가 그 조언에 대해 우선 불편해하는 입장 플러스 어 그리고 방법은 이미 나도 알아.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은 해결책은 아는데 그냥 이런 감정적인 그런 나의 문제를 얘기함으로써 그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거 플러스 그 음. 약간 이기적인 건가? 그러면은 그게 근데 음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의견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음, 이게 음. 음, 조언을 불편해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은 아니면 그것을 불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 공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 음, 그게 정확한 것 같다. 조언까지가 공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 혹은 조언까지 해야 공감으로 생각하는 이유, 각각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음,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거는 조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한마디 해보자면은 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누구지? 이제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음, 내가 공감해달라고 이제 음, 공감해달라고 바라는 거 아닌데 어쩜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음, 대화 소통하다 보면은 공감 받고 그런 음, 그런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다시 돌아와서 어, 이제 그 공감을, 음, 조언을 음, 이제 조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이제 내가 그거 같은, 많이 속상하겠다 감정, 이제 그것만 교류만 하고 근데 나 같으면은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런 조언 같은 거는 뭔가 조언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가 더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드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 음, 조언이 이제 조언 같지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조언이 말 그대로 진짜 조언이 아닌 약간 뭔가 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것은 말이야. 음, 어, 그러니까 과학으로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지. 그치. 약간 그러니까 엉뚱한 조언을 해주는 경우. 그렇기도 하고 약간 각자의 풀이 방식이 다르듯이 약간 식이 다른 경우 같은 거지. 어찌됐건 그 조언이 엉뚱하거나 그 조언에 대한 방식이 달라서 조언 자체가 음, 조언이 안 된 경우 1번, 음. 그리고 2번은 2번은 이제 그 조언이 어, 상대방이 그런 수학 선생님과 학생으로 따지자면은 음, 이 학생의 풀이 방식이나 그런 게 음, 내 것만 알았는데 선생님의 다른 풀이 방식을 알려줘서 음, 뭔가 그 풀이 방식조차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상대방의 그런 의견과 그런 생각의 조언이 돼서 발현돼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상대방의 조언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입장인 거지. 그 반대쪽은 이제 약간 선생님과 학생에서 나는 이런 풀이 방식이 있는데 이 풀이 음, 방식이 답까지 이르는 그런 게 궁금한 건데 음. 그냥 어쨌든 다른 풀이 방식이랑 말이 안 되는 경우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은 이 공감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라는 그 주제에서 상대방이 공감을 바라는 대화를 했을 때 그 공감을 바라는 대화가 어디까지 그 공감을 바라는 대화일까? 예를 음, 들어, 야, 나 너무 졸려. 랑, 음, 아, 나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랑, 음, 그 둘의 차이에서 난 분명히 공감을 바라는 그 말이 있고 조언까지 바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거는 그 구별하는 그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일단은 이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주제를 말을 할 때 음, 이게 이 주제가 이 음, 근원이 뭔지 음, 그냥 단순히 뭔가 음, 작게나마 작은 일이기 때문에 어,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음, 이건 뭔가 큰 일이라서 어, 작은 일을 다 하면서 큰 어, 일을 해야 할지라는 차이인 것 같은데 음, 이제 뭔가 음, 이 주제가 좀 범위가 크다. 나 뭔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범위가 약간 크기 때문에 좋아하다는 범위가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좀 더 조언이나 뭔가 공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단순히 약간 졸리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음, 졸린 그 범위는 그냥 졸리다 안 졸리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공감만 바라는 거 아닌가 조언까진 필요 없고 근데 이게 애매한 경계선이 분명 있을 거야. 음, 조언을 바라는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이 경계가 애매한 말들이 있는데, 그때의 나의 어떤 학습 경험을 토대로 내가 조언까지 해야 될지, 혹은 공감까지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 내가 학습을 한 것을 그 토대로 얘기를 할 텐데, 음, 보통 사람들이 한 번 실수한 거를 더 강하게 상대방이 기억해 하듯이 음, 상대방에게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보통 공감까지 하는 게 안전빵이니까 공감만 일단 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조건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조언을 바랬는데 상대방이 안 해 조언을 그런 그 차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그 차이에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근데 이 경우로 봤을 때는 음, 일단은 내가 외부의 사건에서 음, 내가 뭔가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음, 그제 듣는 수용자한테 말을 음, 했는데 음, 그 수용자가 생각하기에는 음, 일단 공감을 해줬어. 아, 그럼 외부 사건이 있었구나. 음, 이제 A한테 말을 해. 음, 그러면 수용자 B는 이제 공감까지 했고, 음,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조언까지 해버린 거야. 먼저 음, 선수까지 쳐버려서 음, A의 그런 조언까진 바라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 오히려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나고 이것까지 말을 해줘서 아, 음, 얘 진짜 속 시원하구나. 아예 음, 속마음을 다 내가 털어놓으면은 얘도 아예 그냥 다 현실적인 조언 다 많이 해주구나. 자기 음, 같은 자기의 사건이나 그런 경험들을 직접 말을 해주는구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입장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람 바이 사람 일단 사람마다 다르고 사바사.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가 사회 관계가 좀 많으니까 그치? 이 공감 대상자랑 그 다음에 공감을 음, 수용자가 음, 다르면은 이 음, 수용하는 사람이 일단은 잘을 해야 한다. 음, 왜냐면 공감 대상자가 이제 만약에 음, 선후배 관계거나 음, 아니면 이성 관계거나 음. 왜냐면 관계는 너무 많기 때문에 관계에 따른 나의 공감과 조언까지 해야 되는 그거를 상대방과 친밀도나 어떤 관계의 그런 상호작용들을 음, 면밀히 살펴보고 그거에 따른 내가 주체적으로 공감까지 해야 될지 조언까지 하는 게 맞는지를 선택해서 하면 된다. 음, 내가 일단은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음, 아, 근데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데 그 사람마다 또 그 다르게 또 매번 판단해야 되는 게 어,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이겠지? 그치. 근데 이게 또 내가 음, 오래전 알고 있는 친구한테 그 음, 오래전의 방법으로 또 이야기해주면은 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뭔가 그 조언이 좀 탐탁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내가 생각하기에 얘는 뭔가 안 변할 거야. 관계가 안 변하듯이 그 친구는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친구일 거야 라고 그런 거는 좀 접고 이제 뭔가 사람은 변하니까 뭔가 계속 이제 그거에 맞는 관계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뭔가 음. 조언이나 공간 같은 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 상황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그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음,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단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 음, 판단 미스가 나서 공감까지 해줘야 되는데, 조언까지 해줘야 되는데 공감만 해버리고 혹은 공감만 해야 되는데 조언까지 해버리는 음, 음, 이런 부분에서 좀 어찌됐게 보면은 둘 다 자기 중심적인 상황에서 서로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 그때 미스테이크가 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상대방이 무조건 자기 중심적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음, 왜냐면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모든 부분에서 자기 중심적이면은 애초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거고 음, 그러면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어찌됐건 그걸 토대로 서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상황에 내 모먼트가 그런 지점에 있어. 음, 그거를 사실 센스 있는 사람은 어떤 상대방의 뭐 제스처나 표정 혹은 이런 심리를 통해 간파는 할 수 있지만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곧 나한테 있잖아. 음. 그래서 그 상대방의 사고를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는 지점이 이런 미스테이크가 나는 지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자기중심적인 상황에 있어. 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할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 맞춰줘야 되는 상황인 건가? 그렇지. 이게 왜냐면 어떻게, 상대방의 사고는 내가 간파할 수 있는 게 그 확률이 많이 적으니까. 그렇지. 뭔가 이 사람이 봤을 때 음, 나의
이 사고를 그 음, 사람의 사고와 음, 총 종합해서 빅데이터를 음, 내가 일단 낸 다음에 음. 이 사람은 뭔가 자기중심적 성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가 더 강하다는 그거는 이 상황마다 또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황마다. 내가 이 얘기를 했을 그 시점에 대한 그 주제마다 달라진다는 거지. 음, 음.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 맞춰줘야 되는지 계속. 근데 이거는 맞춰주는 게 일단은 낫지 않을까. 완전 맞춰주는 게 안전빵이다. 어,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존나 복잡하다. 음,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서로 하다가 한 명이 사과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야, 내가 그 너가 음, 그렇게 생각해서 미안해. 까지 가는 게 음, 인간 관계가 아닌가. 음, 나는 약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과할 일을 만들지 말자라는 말도 있잖아. 음, 그래서 사과에 대한 그 상황 자체를 너무 불편해하고 만들었을 때 죄악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나 혹은 사과까지 가는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인간 살면서 겪는 일인데 애초에 그럼 너가 사과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은 또 무엇일까? 주제를 바꿔서 음, 애초에 너 사과의 짓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있고 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 음, 사과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게 맞지? 그런 서로의 그 차이는 또 무엇인가? 음. 그러니까 이게 어허. 아예 치우쳐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음, 일시적인 감정들로 인해 음, 나는 이걸 그냥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음, 그 사건이 그러니까 미안할 짓을 만들지나 말지라는 그런 거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 일은 이제 별개로 보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든 일단은 미안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음, 미안한 점을 사과를 하고 음,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일에서는 그런 걸 주의하면서 왜냐면 그 사람의 입장은 최대한 미안할 짓을 할 거면 아니 미안한 일을 만들 거면 미안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미안할 짓을 왜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상대가 계속 그 미안할 짓을 계속 한 거야.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 A에서 A 장소에서 실수하고 B 장소에서 실수하고 내년에도 실수하고 작년에도 실수하고 근데 그 실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야 이거 고의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뭐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긴 한데 상대방은 어 난 진짜 실수야.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입장인 거고.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좁혀질 수 있을까? 상대방이 와 나의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려면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음, 이 문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네. 뭔가 넓은 이제 좀 전지적 그런 시점으로 보자면은 음흠. 이 아예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음흠.
그 성향에 따른 사고나 뭔가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음, 뭔가 그 사람이 계속 사고를 저지르고 그런 뭔가 미안한 사건이 있으면은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냥 그 사람을 배제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음, 그 사람의 어떻게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두 개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 두 개의 접점을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그 접점을 만들 때 보면은 음, 이제 뭔가 같은 일의 사건의 반복 횟수가 뭔가 잦아짐에 따라 페널티 같은 게 있으면은 상대도 그 일을 뭔가 경각심을 갖고 더 주의하면서 음, 그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음, 이제 그 미안하게 일을 할 거면 미안한 일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그 사건이 줄어듦에 따라 어떻게 음, 보면 미안한 일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두 그런 사람의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의 경우가 좀 더 접점에 맞아서 점점 완화하는 그런 거지 않나. 음. 그 상대방에게 페널티를 주고 그 페널티를 받은 사람은 페널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실수를 안 하게 될 것이다. 음, 음, 근데 보통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실수가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음, 어, 왜냐면은, 어, 진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이면은 음, 오히려 조심스러운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러운 사람의 경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가깝다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 가깝다는 그것이 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일단은 아니란 생각이 있지 않나. 음, 그래서 가까울수록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멀리 있는 사람과 그 뭐랄까 1대1로 두고 봤을 때는 똑같아 실수량은. 음, 근데 단지 그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는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하나 계속 보이는 거야. 음,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서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실수를 상대방이 본 사람도 아, 얘가 나랑 이만큼 많은 추억을 쌓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아, 사람 완벽하지 않지는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 그래서 아, 얘랑 나랑 지금 많은 시간과 많은 사건과 많은 이런 추억을 쌓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이 A 사건에서 A 추억에서 실수한 거, B 추억에서 실수한 거, 뭐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반대로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도 계속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실수들이 꼭 있긴 해, 사건들마다. 근데 그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가까울수록 심리적, 정서적, 종합적으로 가까워서 편해져 가지고 나오는 실수들은 최대한 다 줄이는 거지. 음, 어. 사건에 대한 실수 말고 그런 나의 그 행동에 나오는
그 뭐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씨발 이거 존나 어렵네 아무튼. 음, 어, 다시 정리를 해보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공감해야 될까를 다시 넘어와서 어, 음, 어디까지 공감해야 될까는 사실 듣는 사람이 하는 고민이잖아. 공감을 듣는 사람이. 그치.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음, 그 공감과 생각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생각과 고민의 차이를 알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공감에 대한 범위를 늘릴지 말지 생각하면 될까? 근데 일단은, 이게 음, 어느 정도 그 일에 어쩌면 그 공감하는 사람이, 어, 공감 수용자가 어, 그 어느 정도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어, 그거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거라 믿음으로 이제 좀 더 객관적인 말들만 해주고 공감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맞게 해주고 음, 적절히 이제 솔루션을 해주고 음, 어느 정도 그게 솔루션이 맞지 않으면은 음, 그 공감 이제 말하는 사람도 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감 수용자는 최대한 할 건 다 했다 최선을. 음. 그럼 나는 이제 방금 생각한 게 상대방이 이 생각,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을 때 음, 미러링 작전을 쓰는 거야. 나도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음, 고민을 얘기했을 때 나도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음, 들어 나 지금 좋아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야. 음, 나도 좋아하는 게 없는데 나도 고민이야. 공감되잖아. 그치. 공감이잖아. 음, 이게 제일 안전빵 아닌가? 나 예를 들어 음, 나 요즘에 알바하는데 너무 힘들어. 어? 음. 나도 요즘에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거는 약간 근데 비꼬는 건가? 공감이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다는 거 같아. 이게.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감이라는 게 음, 이 감정이 어떻게 보면 공유된다는 걸 봤을 때 음,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제 그 일에 대한 감정들만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보자면은 그거에 맞게 감정을 좀 공유하면 나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이 있어. 어, 명백히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잘못을 내가 바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너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 뭔가 같이 욕해줘라는 그런 심리로 너한테 얘기를 해.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냥 음, 근데 그래도 나 지금 힘드니까 나 음, 힘든 거를 같이 욕해서 풀어줘라고 하는 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같이 따라가 주는 게 맞는 건가? 근데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음, DNA가 음, 그러면은 그 사고로 봤을 때는 음, 그 상황 자체로 보고 그 사건이나 그런 장소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음, 어느 정도 그렇게 같이 해주거나 음, 그리고 그게 아닌 사람은 안 해주는 게 맞고 왜냐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음. 그냥 거기에 어느 정도 맞게 맞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맞게 했을 때의 후폭풍은 뭐가 있을 것 같아? 음, 어느 정도 근데 내, 그니까 그렇게 음, 같이 욕을 했어. 음, 근데 이게 진짜
과연 이게 같이 욕하는 게 맞나? 그럼 얘가 이게 당장 풀리고 이후에 잘할까? 에 음, 대한 이후에를 생각해 보면은 같이 욕하는 게 맞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지. 음, 음. 그래서 일단은 공감을 바라는 사람에게 공감을 바라는 사람에게 사실 큰 선택권이 있지만서도 없다가 음, 역설적으로 있고, 그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 즉 내 그 고민이나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존나 이게 인간사가 너무 복잡해. 음, 어. 그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잖아. 음, 상대방이 1 더하기 1 물었을 때 내가 음, 2 이런 고민과 생각이라면은 내가 이런 고민도 안 해. 음, 근데 1 더하기 1은 1도 될 수,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그거 중에 최대한 정답인 거의 근사치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오답일 수도 있고. 음, 인생은 확률이다가 맞는 것 같아. 또 두 번째 주제, 인생은 확률일까? 음. 인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생활이 뭔가 사람의 생활 어허.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운이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나의 노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반반이다. 음. 그것도 확률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확률인데 음, 어느 정도 이제 반반이라는 그런 확률인 거지. 아예 운으로 그냥 정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될 확률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확률을 뭔가 생각하기보다는 어허. 일단은 그 확률에 좀 높이려면은 어 높이려고면은 그럼 인생은 어쨌든 확률이다. 인생은 확률이지만 음, 그런 어쨌든 확률을 높이려면은 내가 좀 많은 횟수나 뭐 그런 거를 높이면은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불확실성이다라는 거네. 확실성을 주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인생에 확실성을 주는 것들. 확실성을 주는 거? 인생에서 확률이 아닌 것. 음, 없지 않을까? 내가 행동하고 나서는 이미 현재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 확률이란 게 다양한 측면에 엄청 많이 확률이 내포돼 있다. 접해 있기 때문에 확률이 아닌 거는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지. 내가 내일, 그치? 내가 내일 무조건 도서관에 간다. 라고 했지만, 음, 안 갈 확률도 있잖아. 음, 그래서 확률이란 거잖아. 음, 나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은,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말이란 걸 해야겠다. 했을 음, 때, 말을 했어. 근데 이게 확률로서는 내가 100%지만, 갑자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그러니까 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음,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게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 뭐 소행성이 떨어진다던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도 있기 때문에 확률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치? 인생 뭐야, 시작 때부터 우리 정자 때부터 음, 확률이었어. 음, 1억 마리 10억 마리 중에 10억 대 1을 뚫고 왔으니까 그것도 확률이잖아. 음, 오늘은 뭐 음,
가장 핵심 주제인 어디까지 공감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두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뭔가 명쾌한 답은 진리는 안 나왔고 역시 이것도 그 공감을 해주는 사람도 밸런스 있게 공감을 해주는 말을 해줘야 되고 공감을 받는 입장도 밸런스 있게 내가 상대방의 그 말에 대한 음, 것을 밸런스 있게 받아들이고가 음, 가장 명쾌한 답이 될 수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것도 확률이니까 음, 알아서 하자. 어, 알아서 잘 해보자. 음, 내가 했는데 안 되면 미안하다 사과하자. 음, 깔끔하게. 그리고 상대방도 사과하면 받아주자. 음. 최선을 다하는 거야, 대신. 그래. 서로.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